지금까지 노동당의 새로운 도전 일부 4개 위원회 중간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박노자 교수님께서 당원동지께서 멀리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노자 당원동지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부터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주의로의 정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사회주의를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사회주의 정화는 일국 단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마도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그 1917년 현면 이후에 그 일국 본위 내에서 과감한 사회 병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는 대륙현 엄청난 큰 자원 가진 나라인 만큼은 일전에 별도의 세계 체제를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는 그 국제 무역에 한국처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서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정환을 생각하자면 전 지구적으로 산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런데 사회주의 정환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은 이 지구가 지금 같은 이윤 추구 경제를 근본적으로 더 이상 참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윤 추구 체제의 어떤 내재적 한계가 지금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기후위기의 규모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봐야 하는데, 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노르웨이에서는 지금은 12월이지 않습니까? 거의 성탄절이 오기 직전인데 아직까지 오슬로 지역에 눈이 한 번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1100년까지 만약에 지구 평균 그 기온이 3도 오를 경우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80년 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여러 도시들이 아마도 침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포항도 침몰될 것이겠지만은 목포항뿐만 아니고 상해라는 이 1000만 명이 사는 상해라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침식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물에 침수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3분의 1 사막화 될 것이고요. 기후 피난민은 이제 수억 명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본주의를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이제 그 시스템인데, 그것을 바꾸자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일국 단위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국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럽의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기후 정의를 통한 대중적인 동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할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서울의 열대야만 생각해도 저도 몇 번 경험해봤는데 한국 기후 문제가 한국에도 분명히 직결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도 물어봐도
제일 급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후라고는 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이 전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데 아마도 우리가 전 세계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 기후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를 폐기 처분하자면은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은 특히 그 자라나는 세대에 조금 더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굳이 급진선, 밀리턴시를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유럽에서 제일 급진적인 사람들은 급진적 기후 정의 활동가들일 겁니다. 노동운동보다는 차라리 그쪽은 급진선이 더 강한 것이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기후 정의 운동 자체가 아직은 좀 고름마 단계랄까? 이런 인상을 조금 가끔 봤는데 노동운동과 기후 정의 운동이 결국에는 지향점이 하나인데 그것이 이렇게 잘 합쳐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활동가들이 특히 자라나는 세대한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쪽에 이제 활동을 독려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아마도 기후 문제야말로 자본주의를 언젠가 버려야 한다는 의식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라면은 한국은 결국에는 그 생계 문제, 민생 문제가 아마도 또 강한 일종의 공동 분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제 세계 제조업 대국이죠. 세계 이제는 제6위 제조업 대국이고요. 많은 면에서는 제조업을 이야기한다면 세계에서는 큰 제조업 국가, 그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이 네 나라가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굳이 산업 구조 자체를 본다면은 제조업 전사 인구라든가 제조업의 그 상황 등등을 보면은 일본이나 독일하고는 거의 구조가 비슷한데 그 민생 문제를 보면은 전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1세계와 제3세계가 그냥 공존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중국하고 오히려 또 흡사한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끔찍한 것이지만은 한국에서는 보면은 그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 미가입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잘려도 대책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보면은 비정규직 중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구는 아마 한 25% 정도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상당수 노동자들한테는 기초생계에 해당하는 사회임금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임금을 거부함으로써 이윤율을 높이는 구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의 넓은 의미에서의 일종의 초과 착취 구조입니다. 이 초과 착취야말로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왔으며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착취의 집중적 대상자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도 되지만은 또 일면으로는 사실상 소작인 신세가 다 돼버린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그 특히는 1인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없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자영업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공물주에 의해서 거의 말 그대로 초과 착취의 대상이 된다고는 이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정환을 위한 투쟁에 사람 민의를 모으자면은 무엇보다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후 전의와 함께 바로
민생 문제, 특히는 초과 착취를 집중적으로 당하는 이제 부안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문제가 이제는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지금 한 1.5%,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조 가입률이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비정규직 가입은 좀처럼 쉽게 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노동 운동 활성화와 급진화에 아마 중심 핵심적 과제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일 텐데, 이거는 생각처럼 특히 파견직이라든가 일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0.3%, 0.6%, 그러니까 거의 노조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원자화를 당한 불안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초과 착취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쩌면은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불안 저임금 노동에 대한 집중적 착취는 상당 부분은 연령 문제와 젠더 문제하고는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초과 착취 문제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집중적인 초과 착취의 대상자가 되는 상당 부분은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중하층, 하층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초과 착취 피해자들의 조직 사업은 젠더 요구, 그러니까 여성 해방적 방향의 요구하고는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가입, 노조화, 노조 조직인데, 그 다음에 만에 하나에 레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스크라 같은 불꽃이라는 신문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상상이 잡히는 거는, 레닌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었다면 레닌은 아마도 유튜버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렇게 동영상 형태가 새로운 대중 계문의 형태로 이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요즘 같은 초과 착취와 초피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히 유럽은 심합니다. 한국이 덜 심한 것 같은데 유럽은 아주 심합니다. 사람들이 긴 텍스트를 읽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뭘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는 실제로는 그 저임금 노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피로 상태가 장난이 아니라서 긴거 뭐 읽을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워킹푸어 시대에 그 새로운 불꽃 신문의 새로운 형태가 어쩌면 유튜브 방송이 돼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뭔가가 정말 조직 사업을 그 담론 차원에서 뒷받침하자면, 그 노조 사업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위에는 그야말로 그 유튜브 채널, 뭔가 이렇게 좀 대중성이 있는 그 사회주의 유튜브 채널 개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문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아무래도 텍스트 읽는 것 자체도 이미 사회의 상위층의 거의 특권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또는 아직은 불안 노동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권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는 사회주의로 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로서는 그다지 생존의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인류 문명으로서는 생존의 확률이 별로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장기선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한 달, 1년, 그러니까 단기 수익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이와 같은 사고를 다수한테도 그대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사고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들의 제일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적 차원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시키고 장기적 사고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말고는 인류 문명의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자본은 그 모든 위기를 그 조합돼가는 이윤율 회복에 거의 다 이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는 예를 들어서는 수많은 소기업들이 망하고, 지금 미국도 원래 자연업체 비율이 6%였던 미국은 강홀적인 자연업체 비율이 금년에는 30%로 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실업체들이 쏟아져 나와 자연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라든가 제프 베조스라든가 기존의 이제 최고 부호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부유해졌고, 아마존 같은 기업은 지금 쾌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배달 사업이 하도 초호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도 어떤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호환 중에 호환입니다. 아마존도 득을 많이 본 것 같고, 지금은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인류가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 망해가는 과정 가지고는 이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의 일부가 세금의 형태로 이제는 재분배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망하면서도 자본주의 만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코미디도 아닌 그 말할까야 할 그 희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그 뭐라 그럴까, 장기적 시각, 조금 더 장기적 비전,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해서 그 신문들이 주류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빅픽처, 어떤 큰 그림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좀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짧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러면 제 말씀을 여기에서 멈추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번여자 동지께서 지금 계신 데는 이른 아침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돈과서 고와 고금을 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주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